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태균 사태라고 부르겠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없이 많은 의문의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매일 단독 보도 기사가 나오는 가운데 저희들도 오늘 여러분들께 국민의힘 당원 명부 56만 8천여 명의 데이터가 명태균에게 흘러들어갔다. 그걸 통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누군가에게 보고를 했을 텐데요. 그 추정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캠프이지만 그것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56만 8천여 명의 당원 명부가 명태균에게 전달됐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는지 이 문제 일파만파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긴급 편성한 스픽스의 명태균 미공표 여론조사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팩트 하나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확보한 최초 공개할 지금 공표나 보도 불가라고 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제로 명태균을 통해서 작성되었던 그 여론조사 당원들 명부 56만 8천 명으로 조사했던 두 번의 조사 내용 여러분들께 오늘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이 내용에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긴급 편성을 위해서 박진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노정면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되었고 이것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즉각적으로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의견을 내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 교수. 네. 일단은 법률적인 문제부터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보통 이제 당원 명부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당내 경선이라든가 선거가 있을 때는 이름이라든가 성별, 주소 이런 것들이 지워진 채 이제 전화번호만 제공되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관례인데요. 그것을 또 주는 이유도 여론조사를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홍보용 문자 발송. 예를 들자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홍보용 문자를 몇 회 이상 발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게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봤고요. 이게 뭐 법률적인 문제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론조사라기보다는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데 생각보다 이분이 여론조사를 좀 하네요. 보니까 나 가중치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엉터리는 아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한 여론조사예요.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하는 56만여 명의 당원 명부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선관위에도 이것을 공개는 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요. 이미 대선이 지나갔고 또 그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 또 지금은 현재 미공표 전제로 조사가 됐지만 공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어떤 당원 명부였는지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명부를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예. 가릴 건 가렸죠. 이름은 가려야 됩니다. 이게. 이름은 당연히 였고요. 네네. 자,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번순으로 가고 지역별로 17개, 1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명부고 이것을 2차적으로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다시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 명부가 책임당원 중간중간에 대의원 이름도 나옵니다. 성이 나오고 성별 나오고 지역이 나오고 그리고 안심번호로 표시되어 있는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은 500번, 600번대로 쭉 가고 있습니다. 한참 지나다 보면 워낙 방대한 양의 데이터여서 이 데이터가 56만 8천 개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만, 11만, 12만, 14만, 15만, 16만, 17만 쭉 올라가면서 울산, 경기 지역별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명태균 대표에게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대표인 명태균 씨에게 전달이 됐고 이것을 바탕으로 10월 20일 2021년 10월 20일 2021년 10월 21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요. 저희들이
MBC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잠깐 흘러가면서 보도했던 내용, 저희들이 또 이 데이터를 확보해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갔던 청구서가 있습니다. 그 청구서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걸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 청구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이 자료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다시 편집을 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총금액 3억 7,52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모든 내역, 왼쪽 편에는 이게 언론사의 공표 여론조사, 이 데이터는 모두 중앙선관위에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자체 조사 현황이라고 하는 여기에 미공개 여론조사가 있고 또 대선 면밀조사라는 현황이 있습니다. 미공개 조사가 총 23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3억 7,52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3억 6천만 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는 3억 7,520만 원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 지급 요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공개했던 그 58만 6천 명의 당원 데이터는 자, 다시 한번 더 분할 화면으로 지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전체 81회의 여론조사 내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1회 여론조사 좀 띄워주세요. 자, 이 지금 여론조사 중에서 81회 여론조사 조금 전에 띄웠던 거 화면 그대로 다시 띄워주세요. 자, 아니 그거 말고 이것은 저 데이터고 전체 81회 여론조사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올렸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금 저희들이 워낙 지금 자료량이 많아가지고 조금 전에 올렸던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공표조사 현황,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자체조사와 관련된 거 지금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예. 자, 이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자체조사 현황 중에서 8번, 9번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자, 2021년 10월 19일, 10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국민의힘으로부터 입수한 또는 확보한 또는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58만 6천 명의 데이터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일자로 적혀 있네요. 예, 자, 20일자, 21일자고 자, 저걸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분할 화면으로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일자. 저기 나와 있는 이제 8번, 9번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할하면 잡아주시면 제가 들고 있는 이 여론조사의 내용이 20일. 2021년 10월 20일자고요. 여기 21일자. 자, 그 지금 미공개 여론조사의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가 예, 맞습니다. 여기 21일자. 예. 자, 이제 이 조사가 결국 국민의힘 당원 56만 8천여 명의 이제 데이터로 조사가 됐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 일단 2021년 10월 20일자 국민의힘 당원 56만 8천여 명으로 여론조사를 했던 데이터 표지를 먼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자, 20일자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됐고요. 미공개 상태로 보도 불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여기에 지금, 합계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11만 7,829명에게 전화를 돌렸고, 당원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최종적으로 응답 완료한 사례수가 3,450건이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여론조사 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치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결과치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치에는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한 다음 후보 중 누가 본선 경쟁이 가장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윤석열 당시 이 여론조사를 하던 시점은 당내 경선이 한참 이루어질 때입니다. 특히 저 여론조사를 했던 2021년
10월 19일, 20일, 21일은 자, 불경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순회 유세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여론조사를 돌렸고요. 자,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지지를 가장 많이 할 것이냐. 조금 전에 영상 띄운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본선 경쟁에 가장 있는 자, 사람이 누구냐. 자, 앞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건 제 질문 포함이고 그 앞에 있는 페이지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선 경쟁력이 윤석열 후보가 57.5%, 홍준표 후보가 28.2%,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5.8%라는 조사 결과를 얻게 되고요. 여기에서 잘 모르 무응답청이 있는 것을 다시 넣어서 이제 돌려보니까 그 결과는 자,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질문 포함하니까 57.2%로 약간 더 이제 올라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 뒤에 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본선 경쟁력에서 양자 대결 구도로 펼치는 게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양자 가상 대결을 했을 경우에 윤석열 73.1, 이재명 12.8%가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큰 격차가 나오는 이유는 당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전수에 가까운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원 조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 대결이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홍준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앞선다. 61대 12.7 이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 가상 대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을 경우에는 유승민 31.4, 이재명 14.1인데 없다도 44.2%가 여론조사 결과치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10월 20일자에 당원 전수 조사, 당원 11만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조사를 했을까? 자, 국민 여론조사도 아니고 당원 전수 조사를 했다. 그리고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자, 모든 경쟁 후보에게 제공된 당원 데이터는 맞다. 당원 데이터는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번호는 보통 안심번호다. 당원 경선 시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경선 후보자들에게 최종 경선 시에 제공된다. 이름은 익명화, 성별, 소속당이면 유권자 맞춤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공개해서 제공합니다. 자, 지역별로 13개 정도 나뉘어져서 제공되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고 공개한 명단은 문제가 없다. 다만 당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후보 측에서 공이 제공된 것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대통령실 또는 윤핵관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발 이런 문제 생기면 개혁신당 대표인 나에게 질문하지 마라. 국민의힘이 알아서 이거 좀 해명하라. 자, 당대표라는 사람이 정치적 유불리 따지면서 페북에 관전평 올리면서 서초동 정치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은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저런 거 모를 거예요. 실제 뭐 잘 정치를 해봐야 몰랐을 알죠. 것이고. 네네. 자,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당원 명부가 후보에게 제공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제공된 자료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재를 해봤습니다.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과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캠프가 자체적으로 전당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이유는 후보 홍보용 그리고 문자 메시지 발송 이런 용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문자 메시지 보내라고 주는 거고요. 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제공하는 차원이 좀 다르네요. 네. 민주당은 진짜 전화번호만 딱 줍니다. 전화번호하고 광역시도 정도만 딱 예,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앞자리 성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거 좀 애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의힘에 전남 무슨 신안군이라고 예를 듭시다. 당원이 몇 명 되겠어요?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성 하나 정도, 성별 정도로도 제가 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성까지 붙여줘 주는 건 좀 과잉되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법률적인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법률적인 문제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캠프로 주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게 또다시 사인인 정당의 후보가 아닌 사인인 여론조사 회사 사장에게 넘어가는 부분 이게 또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법률이 적용될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것이 이제 법률적인 문제는 일단 추후에 무슨 당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아니면은 명태균 대표 쪽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봐야 뭐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 수사를 시작시키기 위해서요. 예, 예. 이게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씨가 얼마나 가까운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명태균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든 경찰이든 선관위조차도 수사라든가 조사도 안 하잖아요. 근데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걸 가지고 조사하라 수사하라는 고소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 부분에서 출발점으로서는 의미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캠프로 갔던 당원 데이터가 안심번호이고 이름은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성은 일단 노출되어 있는 자료가 어떻게 해서 사인인 미래한국연구소 그리고 명태균 대표에게 전달이 되어서 여론조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법적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공개했던 게 10월 20일자 2021년 10월 20일 당내 경선이 한창일 경우에 사실 이때 경선은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경선 업무를 위탁 대행 운영을 했던 경선 상황인데 그 당내 선거에 관한 경선 관리 위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네네네. 그 자, 그것을 선거법에 하고 있을 준용해서 하게 텐데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문자 발송용으로 보낸 것을 네. 자, 일반적으로 문자 발송용으로 홍보용으로 이 전화번호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줬을 텐데 어떻게 이것이 여론조사에 쓰였는지 여론조사를 해도 되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법률적으로 가릴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애매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선거 방해 요소도 존재하고 네.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애매합니다. 이제 그 네. 부분은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요. 자, 10월 20일자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됐고 곧이어서 10월 21일자도 여론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10월 21일자 여론조사가 이틀 사흘 간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 결과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요. 자, 여기는 지난번에는 11만여 명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13만 9천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요. 무려 샘플 수를 5천 샘플 정도를 얻어냅니다. 5,044명의 샘플을 가지고 와서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한 이틀 사흘에 걸쳐서 영남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던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과 을 돌면서 순회 경선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시점에 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샘플을 무려 5천 샘플의 답변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ALS 전화조사는 1000샘플 정도 기준으로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한 600샘플로도 조사를 하는데 무려 5천 샘플이 나오도록 RDD 방식, RDD 당원 전수 당원 전수자가 ARS 무려 방식이고. 13만 9천 명에게 전화를 해서 답변을 5,044개를 이끌어내는데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내용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 다시 조사하니까 본선 경쟁력은 자, 윤석열 후보가 57.5%, 홍준표 후보가 28.9% 나옵니다. 자, 이틀 전에 조사했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고 아마도 영남 지역에 대세 형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고 하루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선 경쟁 다음에 그리고 무응답층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더 재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58%로 0.5%포인트 좀 더 나오는 결과치고요. 자, 이걸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대세론이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정도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자대결 구도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했을 때
당원 13만여 명을 상대로 5천 샘플까지 얻었던 저 데이터로는 윤석열 후보가 72.4%, 이재명 후보가 12.1%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 대단했네요, 저때.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12%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자, 이거 외에 조금 찾으셔가지고 그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표 있지 않습니까? 가중치 준표, 예. 인구 보정한 표 이걸 보여주셔야지 좀 전문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네. 자, 지금 이제 나중에 저희들은 좀 이제 그 찾아주셔야 자료는 돼. 이제 없고 좀 더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 자료 뭐 전체 자료에는 저희들이 있지만 지금 세세하게 이제 일일이 전문가들 단위의 분석보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여론조사 결과치만 가지고 5천 샘플을 어떻게 구했는지 왜 3천 샘플이 필요했는지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10월 20일자 공표가 불가한 이 두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것이 사흘 단위로 2021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이 여론조사의 원 데이터가 국민의힘 당원 56만 8천여 명의 데이터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요. 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가 왜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느냐라는 것에도 상당히 많은 의문이 있는데 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추측성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스피스가 최초로 공개하는 이 두 데이터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명태균 대표에게 흘러 들어가서 여론조사를 했다. 추정컨대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캠프로 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을 청구를 했죠. 혹시라도 다른 데 갔을 가능성도 있다. 개연성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거 보도하면서 좀 피해갈 여지는 있어야 되니까요. 예. 자, 누구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어쨌든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압도적 우위의 당원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결론을 당시에 도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 데이터를 보는 우리 정치 패널들이라든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그 조작의 그 흔적은 없고요. 제가 이 설문지하고 그다음에 가중치 준 걸 봤는데요. 설문지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잘 짜여 있고 그다음에 가중치도 보면은 인구 보정 가중치를 주고 그다음에 당원 비율 예를 들자면 인구는 우리 뭐 대한민국의 대구가 몇 %, 부산이 몇 %, 광주가 몇 %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줬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원이 대구는 몇 % 이런 거에 또 맞추는 가중치도 줬거든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합니까? 숫자도 많고 조사 숫자도 많고 그다음에 설문지 설계도 잘 돼 있고 가중치도 정확하게 좋기 때문에 조사가 이 전략적 자료로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조사 자체를 조작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제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봤던 지금 미래한국연구소가 그 81회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청구서를 가져갔다는 그 내용 다시 한번 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봤던 내용 그걸 좀 다시 띄워주시고요. 자, 이제 이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이걸 왜 취재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지난 토요일 날 MBC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MBC는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58회 그리고 23회의 비공개 공표 여론조사 이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자체 조사 현황 중에서 8번 9번이 이상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데이터, 당원들의 명부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명태균 대표가 이것을 조사라고 지시하는 장면에 대해서 장면입니다. 그 육성 녹음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요. 명태균 대표가 이것을 어떻게 당에서 받아왔는지 그리고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녹음이 있습니다. 그 녹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카톡 봤어요. 나 내려받았어요. 그 저 안심번호에 연령별로 돼 있던가. 그래갖고 저 3,000개를 해달라던데.
그 다 정해져 있어요? 설문지도 그렇게 해서 녹음해갖고 해요. 해갖고 돈 있어? 3,000개 얼마 받으면 돼? 한 1,200 받아? 자, 누군가로부터 받아왔던 것을 직원에게 전달했고 이것을 여론조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 확인되는 게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항공연구소 81회의 여론조사, 그리고 저것이 본인이 발언했던 그 시점, 자, 8번, 9번 여론조사의 날짜,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분들께 지금 공개해드리지만, 자, 2021년 10월 20일, 10월 21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불변의 사실이 하나 확인됩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 56만 8천 개로 여론조사가 두 차례 이루어졌고, 그 여론조사가 두 차례 이루어졌을 때 조금 전에 들었던 명태균 대표의 저 발언 다운 내려받아서 조사해 얼마 받아올까, 1,200만이면 될까라는 것이 돈을 받기로 하고 했던 여론조사가 분명하다. 그러면 지난 토요일 날 MBC가 보도했던 공짜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시시비비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81차례의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3억 7,52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받기로 했는데, 스픽스에 출연한 강혜경 씨는 3억 6천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 3억 6천만 원의 청구서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 빈손으로 돌아온 대가가 김영선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이었다. 이제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대답해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왜 당원 명부가 명태균 대표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여론조사 결과가 누구에게 보고되었으며 누가 그 당원 명부를 제공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국힘이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데이터가 나간 것은 사실이다. 모든 후보에게 제공됐다. 지금부터 국힘이 나서서 대답하라.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고요. 여기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제 국힘 관계자에게도 연락을 했고 이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데이터 제공은 됐지만 어떤 경위에서 왜 나갔는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박진희 교수, 이 여론조사를 시킨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네. 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캠프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저희가 추정키로 윤석열 캠프에다가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쪽에서 시켰다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자, 시켰다. 결국은 명단 유출의 통로가 누구냐라는 게 이게 핵심적인 저희가 이제 추적해서 봐야 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또 윤석열의 당선에 명태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이걸 지금 밝혀내는 것이 첫 번째 이 정치적 파악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의원이 이것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경선 때는 내부 조사도 부적절하고 외부 유출 조사는 범죄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57만 명으로 일단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56만 8천 명 정도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57만 명의 당원 전화번호를 명태균이 주물렀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당이 연루됐는지 아니면 특정 후보 캠프가 개입했거나 다른 배후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 결과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하며 당원 정보 유출과 불공정 경선에 대한 합당한 사후 조치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이나 특정 캠프 차원의 공식 조사였다면 조사 목적과 외부 의뢰 이유 등을 상세히 밝히고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통해서 무상조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당에서도 모르는 일이었다면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수사를 의뢰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경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아니, 특검 해야죠. 예? 이거 드루킹 특검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계열 분들은 드루킹 특검이 뭐 그런 걸로 특검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했다고 생각한답니다. 네, 선거 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똑같은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 될 수준의 사안이고요. 노중면 의원 이야기 중에도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좀 첨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경선 비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선관위 위탁을 하기 때문에 경선 비용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건 역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비용을. 예. 근데 지금 이 비용을 공짜로 했잖아요. 예. 자, 공짜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명부는 또 윤석열 캠프에서 줬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추론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비용 절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돈 안 줬단 말이야.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경선 비용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에서 나간 후보 캠프의 자료이든 당에서 직접 명태균에 연락해서 줬던 뭐 이것은 지금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후보 캠프에 다 줬다고 하니까 그 전제로 본다면 누군가가 이제 유출을 했을 그죠. 테고 특정 캠프에서 유출을 그것이 이제 했고. 상당한 법적인 이제 논쟁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명태균 대표에게 야, 이거 지금 여론조사 했던 이 내용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당신 이거 모르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명 대표 이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명태균 대표의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역이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뽑아달라 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이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뽑아달라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81회에 걸친 미래한국연구소의 이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 원이 좀 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자료가 나왔는데 미래한국연구소가 조사한 거 아니냐, 당신 시켜서 이거 청구서 가지고 자, 대통령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으로 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대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론조사 또 한 자체가 없었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적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조금 전에 했던 그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금 청구서 자체를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 6초짜리인데요. 그 지금 명 대표의 답변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대표의 답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거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저는 지역이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뽑아달라 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했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로 1,200만 원을 받아올까라고 했다는 것도 자, 오늘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짜 여론조사인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내용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잘돼 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사로서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는 그 데이터라고 했는데 당원 가중치, 일반 국민 포션 가중치를 다 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공짜로 해줬다, 돈을 받지 않았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보다도 명태균 씨에게 이걸 의뢰한 사람의 범법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명부를 당에서 받은 것을 명태균 씨라는 사인에게 또 넘어갔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보고서에 대해서 경선 비용에서의 합법적인 경비 지출이 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 의뢰한 사람이 더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들이 단독 보도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모른다. 그리고 2021년 9월 정도에 지방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원, 경남 지역을 후보로서 방문하면서 경선 후보로서 방문하면서 그때 한 의원이 명태균과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해서 관계를 절연했다고 하는 내용이 대통령실 해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채널A에서 보도가 됐던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채널A 자료 중에서 자료 13번입니다. 우리 지금 제작 PD들이 워낙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자료 13번 싱크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는 채널A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이제 공식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죠?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명 씨와 자택에서 2차례 만났는데 모두 정치인이 데리고 왔고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시간 순으로 보시면요.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이준석 당시 대표와 만났고 얼마 후 국민의힘 정치인, 저희 취재 결과 박완수 현 경남지사죠. 박 지사와 함께 봤다는 겁니다. 그러다 저희가 확인하기로 친윤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에게 명 씨와 거리를 두라고 해서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3년 전 2, 3개월 잠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게 끝이라는 겁니다. 자, 저 채널의 단독 보도를 보면 2021년 9월 달에 윤한홍 의원, 실세 중에 왕실세입니다. 윤한홍 의원이 경남 지역에 경선 후보로 오고 있는 이제 이렇게 활동했던 윤석열 후보에게 명태균을 만나지 마라라고 조언을 했고 그때부터 대통령은 명태균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여기 몇 개 추론이 가능한데요. 그건 뭐냐면 대통령실 이야기에서는 한두 번 만났다라는 것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더 많이 만났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한홍 씨가 이렇게 조언을 안 했겠습니까? 한두 번 겨우 만났는데 뭘 만나지 말라고 조언을 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또 믿을 수 없는 게 뭔가 하면은 윤한홍 씨가 2021년 9월 달에 이런 조언을 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게 윤한홍 씨의 조언 이후 안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10월 19일 날 조사를 하고 20일, 21일 날 조사를 하는 이 데이터가 당원 명부가 유출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어제 해명은 9월 달에 이미 절연을 한 상태여서 대통령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이 아닙니다. 대선 캠프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하러 올라갔다는 것이 저희들의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인했다는 것은 대통령을 직접 이 보고서를 주고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울로 갔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자, 왜 이것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파란색인지는 저희들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는 3,000 샘플, 하나는 5,000 샘플로 샘플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실에서 2021년 9월 이후에는 관계가 절연됐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시 답을 해야 합니다. 당원 명부가 어떻게 유출되었고 그리고 유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또 9월 달에 이미 윤한홍 의원의 제안으로 대통령이 관계를 절연했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언자가 윤한홍 의원이라고 했는데 자, 윤한홍 의원과 관련된 채널A의 보도도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시 유세 현장을 찾은 명태균 씨를 국민의힘 한 정치인이 보고 위험할 수 있는 인물이다. 거리를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조언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연락을 끊었다는 겁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정치인은 경남 창원마산 회원구 3선 국회의원인 윤한홍 의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 상황실장을 맡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한 친윤계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부분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려놨는데요.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박 교수. 아니 저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경남지사를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명태균 씨를 알았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본인은 굉장히 밖에서 아예 그 관전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은 아예 잔물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그게 검찰의 할 일입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윤석열과 경선했던 사람이잖아요. 홍준표 시장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없었더라면은 내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고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의 홍준표 시장의 접근은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는 가정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유승민 의원도 이 지금 명태균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요. 본인은 뭐 굉장히 이런 상황을 정말로 눈뜨고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 페이스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박 교수.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이제 검찰에 요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수사를 빨리 하라는 거고요. 이게 명태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구속되면은 윤석열 정부를 끝장낸다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이제 하야하거나 탄핵하거나. 하야하거나 예. 탄핵한다. 뭐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여기 유승민 의원도 이야기하듯이 이 명태균 씨의 이 발언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탄핵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네요. 보니까. 자, 이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검찰이 과연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특검으로 가야 하는 건지 또 국회에서 요즘 나오고 있는 상설 특검을 아예 발동을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검찰 수사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하죠. 안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런 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냥 정권이 아웃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저는 검찰이 그냥 개길 거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2년 후에 검찰이 해체되겠죠, 진짜. 해체된다. 아니, 이런 검찰이면 대한민국에 검찰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도 수사를 안 한다면.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참 검찰도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이 문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고 오늘 또 민태균 씨가 무속인 논란이 한창인 시점에 미공표 대선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노컷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에 있는 윤건영 의원이 이제 이 자료를 오늘 행안위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런 내용을 이제 미공표 대선 조사를 했다. 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밀양국 연구소 81회의 여론조사와 다른 것인데 저 자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선 후보의 만을 위한 조사였느냐 아니면 다른 조사 때 끼워 넣었던 조사인가라는 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이렇게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한 조사였다라고 저희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의 조사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과연 미래한국 연구소가 어느 정도 여론조사를 했고 실제 소유주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주인 명태균 씨가 여기에 관련된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여론조사 과정, 여론조사 결과, 거기에 대한 보고, 그리고 조사 비용 청구, 빈손 귀향, 그 뒤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으로 이어지는 이 을개만 나오고 있죠. 제가 소문으로 들으니 박 교수, 다른 것들이 곧 터져 나올 것이다. 뭔가 지역의 중요한 개발 사업 또는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본인이 이야기하는데 보면 그 나와요. 네. 무슨 산단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것들도 좀 곧 터져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명태균은 뭘 믿고 협박하고 용선은 뭐가 캥기냐라는 이제 사설을 지금 내고 있고요. 용산 대답하라라는 내용으로 지금 조선일보 사설 이제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자료 사진으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태균은 뭘 믿고 협박하고 용산은 뭐가 캥기는 게 있나라고 하면서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약점 잡힌 거 아니냐. 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허위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왔다. 그러나 명 씨에 대해서는 해명이 늦고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극한꾼인지 협잡꾼인지 덧보잡 인물에 놀아난 한국 정치. 이 사람이 안 만난 유명 정치인이 없다. 그리고 역할이 진짜 뭐였는지 대선 이후에도 김 여사와 지속적으로 명 씨가 소통을 이어왔다는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정말로 우리 정치판이 이런 것에 휘둘렸다면 얼마나 한심스러운 것이냐. 아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말 저는 얍삽하고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두 언론사가 윤석열 띄우기 양두구유 같은 언론사들이에요. 네.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싹 빠져나가고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데 이런 식의 비판을 할 거면은 자신들이 윤석열 띄우기 했던 그 기사들 찾아내서 그것부터 일일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또 뉴스토마토도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 7시에 노정면 의원이 당원 명부가 유출되어서 여론조사가 됐다는 내용을 하니 가장 신속하게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했고요. 뉴스토마토가 당원 명부 유출한 저 내용을 이제 뉴스토마토가 아침에 일찍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명태균과 관련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기로 했던 내용의 최초 보도 언론이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나하나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된 뉴스토마토의 기사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수사 단계로 넘어갑니까? 공수처 수사 4부, 우리 자료 11번인데요. 뉴시스 보도입니다. 공수처 수사 4부에 지금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 자 본격적으로 배당이 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 여론조사 제공 의혹 수사 4부에 배당하고 80여 차례 여론조사 제공받았는데 4억 원 가량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공짜로 했다면 이게 법 위반이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발했고 공수처가 수사 4부에 배당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검찰과 달리 좀 신속하게 움직일까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습니다. 수사 인력이 없는 상황인데. 최혜병 사건도 수사해야 하고. 예, 지금 거의 뭐 수사 인력이 없어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뭐 공수처장 바뀌고 난 이후에 이 수사 사건들을 그냥 움켜잡고만 있지 예. 진행 속도가 아예 안 나는 것 같아요. 아예 결국 특검으로 가야 돼요. 최대한 빨리 상설 특검으로 이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가 어제 또 페이스북에 이런 걸 하나 올렸는데요. 윤한홍 의원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이 사람 문제가 많다고 끊어내라고 하는 보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그 보도가 나간 뒤에 명태균 대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유세 현장에서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고 뭐 이런 뜻입니다. 나를 멀리하라고 했다는 말이냐 이것이고, 윤한홍 의원님 미수금이나 갚으세요. 금액은 강 씨한테 물어보시고, 이제 이 말인데, 자, 윤한홍 의원이 미수금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81회의 여론조사에 대한 미수금인지 아니면 평소에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윤한홍 의원에게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것인지 그건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금액은 강 씨한테 물어보시죠 라고 했는데 강 씨는 바로 우리 이 스픽스에서 얼굴을 공개했던 강혜경 씨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 본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저런 내용으로 본인의 지금 현재 심경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어제 하루 종일 이와 관련된 자료 준비를 하고 취재는 국민의힘,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당사자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적은 인력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되어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했다. 누가 시켰느냐, 불법은 없느냐, 누구에게 보고됐느냐, 거기에 대한 발생한 비용은 누가 해결을 했느냐. 여전히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회사는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받아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이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군가 자금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가 명태균 대표에게 주지 않아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은 스픽스가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교차 검증도 하고 당사자에 대한 취재도 하며 또 국민의힘에게도 직접 물어보고 여러 가지 정보 얻었던 내용 있는 그대로 알려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정말로 더 큰 대형 언론, 대형 유튜버들이 좀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 취재를 하면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이 내용보다도 많은 정보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 편성한 방송에 아침에 갑자기 박 교수를 불러냈는데 본인 말씀을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 표가 이 사실이라면요, 이 표에 대한 해석에서
수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다가 9월 달에 만나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10월 달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7월 초에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했다라고 하는데 이 표에 보면은 4월 18일 날 이미 머니투데이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네. 이 표가 모든 상황들을 저는 증명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 이제 대답을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명태균 대표 대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선 경선 후보 캠프 각각 대답해야 합니다. 용산도 대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이 모른다면 김건희 여사가 대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착오가 있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잘못됐으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지금은 대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스픽스 100만 넘어서고 10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렬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권유해 주시면 스픽스 열심히 달려가서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급 편성한 국힘 56만 당원 명부 유출 명태균 여론조사 미공표와 관련된 내용 얘기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남은 오후 시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